12월 포항 영덕간 철도 개통을 앞두고 마지막 시설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원전 등 안전과 직결된 사업장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노사 간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동 기본권 보장과 포스코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 한울원전 3, 4호기는 지난 2013년 중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핵심 설비인 증기 발생기를 이딴 결함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체 작업에 참여했던 설계기술 책임자가 교체한 증기 발생기도 잘못된 설계로 인해 가동 중에 심한 진동이 발생하는 등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수로용 원자력 발전소에서 증기 발생기는 고농도의 방사능수가 지나가는 핵심 계통으로 8,000여 개의 전열관이 촘촘히 들어있어 설계를 할 때 정밀도가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설계 수명 40년인 한울원전 3, 4호기는 가동 10여 년 만인 지난 2012년 이 전열관에 결함이 드러나 증기 발생기를 교체했고 당시 원전 측은 성공적인 교체 작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체 작업에 설계기술 책임자로 참여했던 문인득 씨는 새 증기 발생기가 잘못된 설계와 부실 시공으로 인해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무게 640톤의 증기 발생기를 받치고 있는 두께 25cm짜리 철판으로 만든 하부 지지대가 변형되면서 11.46mm의 틈이 생겨 원자로 설비와 지지 구조에 심각한 진동 현상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문 씨는 이 진동은 설계 허용 응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열관 마모와 균열로 이어져 지진이 나면 대규모 전열관 파단과 중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험성을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열관에 또 마모가 생기면 몇 년 못 나서 저거 또 바꾸든지 아니면 심하면 어쩔 수 없으면 지진 오면 동시에 터져버리면 그건 대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또 새 증기 발생기의 제작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북한 원전에 보내려고 만들다가 7년여 동안 눕혀서 보관한 증기 발생기를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종합적인 건전성 평가도 끝나기 전에 인수계약을 서둘러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한울원전 3, 4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밀 안전진단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관 파단 사고도 있었고 관막음이 기준치를 훨씬 더 넘어서 10년 만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이러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 측은 교체한 증기 발생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미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자체 평가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울 원전 측은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며 제기된 문제에 대해선 내일 주민 설명회를 열어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한수원에는 7천여 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고 불안정한 고용 조건으로 인해 원전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원전과 같이 안전과 직결된 사업장부터 우선적인 정규직화를 약속해왔는데 실현 방안을 두고 노사 간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원자력 발전소의 경비직 노동자들이 고용 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2년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한수원 근무자들 가운데 비정규직은 38%, 7,300여 명으로 대부분 외주업체 소속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로 원전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갱신함으로써 고용 불안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가 1급 원전을 책임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부터 우선적인 정규직화를 약속했고 최근 산자부 산하 41개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나오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조를 제외한 채 논의를 진행할 경우 불합리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노조는 노사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일방통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고용 승계와 정년, 임금과 경력 인정, 정규직 전환 시기 등을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노조를 무시할 경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규직화 과정에서 고용이나 실질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규직화를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직화 과정에 반드시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야 되고, 이에 대해 한수원은 정부로부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받지 않은 상태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한수원과 비정규직 노조의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전문가 자문위원과 시민 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보고 착수회를 가졌습니다. 시민 참여단은 지난 5월 116명을 공개 모집했는데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포항시는 시내 간선버스의 노선 효율화와 읍면 지선버스의 환승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내년 2월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노선을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전국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2의 국무회의로 격상시키겠다고도 약속해 지방분권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17명의 시장 도지사 앞에서 확약했습니다. 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할 때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그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개헌을 통해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부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제2 국무회의로 격상시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헌법 개정 때까지 좀 시간도 걸릴 것이고 아마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또 시행까지 또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어 임시총회를 열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6대4로 조정하고 교부세 법정률을 19%에서 22%로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뿐만 아니라 재원을 나눠 낙후된 지방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더라도 중앙 집권적 권력 구조를 한순간에 깨트리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투표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특히 이 중앙 집권화하여서 기득권 세력들, 특히 중앙 공무원, 엘리트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 중앙 언론 등 이런 거대한 집단들이 지금 반대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민들이 지역 분권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 교육 수장 자리를 내리 3번 차지했던 이영우 교육감이 내년에 물러납니다. 보수적 색채가 뚜렷했던 이 교육감에 대해 그동안 진보 진영의 반발이 컸던 만큼 내년 교육감 선거는 사상 첫 보혁 구도 속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이영우 교육감에 대한 진보 진영의 반발은 국정교과서 사태를 거치며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앞서 무상급식, 5.18 수업,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도 이 교육감은 보수적 기조를 고집하며 각종 교육단체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교육감 후보 검증에만 주력하던 진보 진영이 내년 선거는 직접 단일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보수 후보끼리 대결하던 교육감 선거가 사상 첫 보혁 구도로 치러지게 된 겁니다.
진보 쪽에선 먼저 영덕 축산중학교에 근무 중인 이찬교 국어교사가 거론됩니다. 이 교사는 2000년대 초반 전교조 경북지부장을 지냈고 경북혁신교육연구소 소장으로 10년 넘게 활동해왔습니다. 이에 맞선 보수교육감 후보에는 도교육청 관료 출신들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중등교사 출신으로 권전탁 전 교육정책국장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초등교사 출신에선 이경희 전 포항교육장의 출마가 점쳐집니다. 현직에선 오는 8월 정년 퇴임을 앞둔 임종식 현 교육정책국장의 출마설도 나옵니다. 4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 21%를 득표했던 안상섭 경북교육연구소장의 재출마도 유력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교육 수요자인 학교라고 학부모,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진보 진영이 단일 후보를 공언한 만큼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9년 만에 새 교육감이 탄생하는 내년 선거 구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대구 경북 사회연대 노동포럼은 포스코가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정당한 노조 활동을 탄압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포스코의 강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항시청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노조를 결성한 뒤 해고되거나 포스코에서 일하는 협력업체에서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떨며 일을 하던 철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며 포스코의 노조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포항의 가장 큰 노동 적폐는 포스코로부터 시작된다. 포스코를 개혁시키지 않으면 포항의 어떤 변화와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또 포스코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의 차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포스코 노동자의 협력업체 노동자의 실질 임금 격차가 약 45%임을 감안하면 그 이의 차별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장이 바뀌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이제는 지역 시민사회가 추천한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윤리 경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파행적인 낙하산 인사와 무리한 인수합병에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근로자 대의기구인 노경협의회를 중심으로 노사 상생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등 노조를 탄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사회적 분위기의 변승에 노조를 강화하려는 안티 포스코 활동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포스코의 사내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검토로 철강업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협력업체의 노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철강업계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 영덕간 철도가 착공 9년 만인 오는 12월 개통됩니다. 철도시설공단은 개통 6개월을 앞두고 각종 시설에 대한 마지막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영덕간 철도 건설 사업이 2008년 착공된 지 9년 만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궤도와 건축, 전기, 통신 등 전 분야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여 다음 달 시험 운행 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열차를 투입해 증속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8월부터 시설물 검증 시험을 통하고 10월 정도에 영업 시운전을 해서 12월 초 개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 영덕간 44.1km 동해선 철도는 1조 27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현재 공정률 84.9%로 월포와 장사, 강구, 영덕 등 역사 4곳이 건설됩니다. 2020년에 2단계 사업이 완공되면 포항에서 삼척까지 1시간 20분으로 소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자동차 도로격인 노반과 궤도 설치는 이미 마무리돼 기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포항 영덕 구간은 전철이 아닌 무궁화호 디젤 기관차가 투입돼 영덕 국민들의 실망감이 큽니다. 지역 정치권은 탄소 배출 저감이 대세이고 경제성 논리보다 남북 대륙철도의 상징성을 주장하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0억 그 설계 부분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된다 하면은 약 4년 동안에 4,800억을 들여가지고
비전철을 전철로 이렇게 바꾸는 일제시대 때 추진됐던 동해중부선 건설 사업. 70여 년 만인 올해 영덕에 3년 후에는 울진에도 마침내 기차가 다니게 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오늘 포스텍 체육관에서 기업의 기술팔로 개척 지원을 위한 2017 포항 기술장터와 포스코 성과 공유 과제 설명회를 통합 개최했습니다. 포항 기술장터에는 전국의 대학과 연구개발기관 16곳이 참가해 개발한 특허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포스코 성과공유 과제설명회에는 현장에서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선정해 일정 기간 포스코에 납품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또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기업이 참가해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을 상대로 구매 상담회를 열고 신제품 제안센터와 기업 애로 상담 창구도 운영됩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방식이 모든 학생이 치르는 일제고사에서 일부 학생만 대상으로 한 표집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질 예정인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교육부에서 선정한 표집 학교에서만 치러지고 그 외 학교에서의 시행 여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영덕의 한 시민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진 60대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살려냈습니다. 영덕 소방서 영해 119 안전센터 소속 의용소방대원 이선식 씨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영덕군 영해읍 성내 삼리에서 60대 남성이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뒤 1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쯤 포항시 남구 대잠동의 한 자동차 수리센터에서 불이 나 샌드위치 판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소방당국은 산소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재로 인한 검은 연기가 인근 도로를 덮어 일대 교통이 20여 분 정도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온이 부쩍 오르면서 더웠는데요. 내일은 경주가 32도를 기록하는 등 오늘보다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맑은 하늘에 햇살이 내리쬐습니다. 낮 동안에 덥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더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 머물겠지만 영덕과 포항 29도까지 오르겠고요. 경주는 3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더운 날이 이어지겠지만 모레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선선한 날씨는 이번 주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이렇게 전국이 빨갛게 물들 정도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자외선 차단에 꼭 신경 쓰셔야겠고요. 새벽부터는 점차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오전부터는 농도가 옅어지면서 다시 보통 단계로 내려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울진 18도, 영덕 19도, 포항 21도, 경주 1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4도, 경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20도, 독도 1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4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고요.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의 어업인 100여 명이 울릉도에 모여 일본의 독도 영토 주장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오늘 독도 사동항에서 일본의 독도 영토 주장을 규탄하고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수산업 경영인들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인 독도 수호에 앞장서 수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포항시는 전국 최고의 해양 스포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내 5개 학교를 해양 스포츠 집중 육성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지정된 학교는 흥해 남산초등학교와 영일중고등학교, 포항제철고, 포항해양과학고 등이며 이들 학교 학생들에게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연계해 우수 선수도 발굴하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 참가자의 안전관리와 해양 스포츠 이론, 실습 교육은 포항시 체육회가 맡아 합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항시 일자리 종합센터에서 상설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강제, 넥스틸 등 4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직과 사무관리직 등 모두 10명을 채용했고 구직 등록과 취업 상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송도 인근 해상에서 포항해경구조대와 동해해양특수구조대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동해해양특수구조대원들이 참가해 훈련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해역 특성에 따른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사고 다발 지역의 합동구조훈련 등으로 진행합니다. 상주 낙동과 영천 부간을 잇는 94km 상주 영천 민자고속도로가 오는 28일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가 한창입니다. 현재 상주 영천 민자고속도로에는 도로 교통 전문가 합동 점검과 도로 주행 테스트 등 개통에 문제가 없는지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이용 편의를 위해 부간 하이패스 나들목을 비롯해 동영천, 신영나들목 진입도로와 연계된 시가지 도로 등의 도로 표지판을 조사해 개통 전에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중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과 거래 건수가 하락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4월 중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포항 마이너스 5.3, 경주 마이너스 5.0%로 전국 평균 0.9%보다 낮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전세 가격 변동률도 포항과 경주가 각각 마이너스 2.9%와 마이너스 1.7%로 하락세를 이어갔고 경북 동해안 주택 매매 건수는 1,600여 건으로 21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 간 상생발전 화합대회가 오늘과 내일 예천과 안동에서 열립니다. 전남도의회에서 58명의 도의원 중 47명과 전남 부지사 등 공무원 98명이 경북으로 건너와 예천 문화체육센터에서 체육대회를 한 뒤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화합대회를 열고 내일 오전에 출발하는 일정입니다. 경북 전남도의회 소통과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된 양의회 교류는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제42회 경북 종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가 오늘부터 16일까지 예천 종합운동장 등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과 경북도 육상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경북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일반부 등 1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해 22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칩니다. 이번 대회 우수 입상자에게는 오는 10월 충북 충주시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네, 이상으로 6월 14일 수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